네, 안녕하세요. 저 아미랩 석박공학과정생 조원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Unsupervised Discovery of Interpretable Direction in the GAN Latent Space라는 논문입니다. 저 최근에 좀 라이즈 스케일로 크게 가고 어떤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블랙박스화가 많이 계속 그렇게 크게 블랙박스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로 그 블랙박스를 좀 해석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찾아보다가 겐 스코프에서 좀 쉽게 좀 인터프레터블한 어떤 디렉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쉬운 방법이 있길래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페이퍼 내용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겐에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인터프레터블한 디렉션을 언스퍼벌 방식으로 디스커버리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겐은 이렇게 레이턴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있는 Z에서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죠. 그 다음에 생성된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디스팅기시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풀트레인드 제너레이터 부분이고요. 요즘 그 제너레이터 모델들이 되게 이 메시지가 지금 다른 제너레이터 모델들이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2019년에 나온 빅겐에서 샘플링한 이미지들입니다. 되게 리얼 이미지하고 구분이 잘 안 되도록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은 이거 역시 블랙박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겐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덕트로 좀 사용될 수 있게 어떤 유저가 신뢰도를 갖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해석 가능성을 다룰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이 퍼포먼스 자체도 임프루브하기 위해 어떤 다른 패스로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인터프레터빌리티를 다루는 연구가 여태까지 많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프레터빌리티는 다른 연구가 되게 많은데 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인터프레터빌리티를 다른 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는 보통 저희가 어떤 딥러닝 인풋에서 딥러닝을 통과하면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죠. 보통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탱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디생탱글 하면 이런 디생탱글된 레이턴 스페이스로 보여지겠죠. 이게 이 빨간색이 어떤 애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생탱글 되면 어떤 인터프레티비리티를 늘릴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터프레티비리티는 크게 두 가지 연구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를 디생탱글 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다룰 내용인 이런 인탱글드 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잘 익스플로어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디생탱글된 넓어서 글을 쓰면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큰 연구 주제가 이제 인포겐과 베타 V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보통 이쪽 리서치에서는 제너레이션 퀄리티랑 이 디생탱글된 정도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다룰 인탱글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익스플로어하는 경우 오늘 페이퍼가 이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겐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겐 스페이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탱글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PCA 같은 것을 적용해서
디렉션을 잘 해석해보자.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인텐그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익스플로어하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왼쪽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Z가 있죠. 이 Z에서 H1, H2 같은 어떤 인터프레터블한 디렉션을 찾는 것입니다. H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H1의 어떤 주밍에 관한 디렉션이고 H2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으로 되니까 백그라운드 리무벌 같은 애트리뷰트 그런 디렉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옆에 사진들과 같은 다양한 애트리뷰트에 관련된 디렉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디렉션을 찾는 슈퍼바이스 방식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 프리딕터, 클래스파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중앙에 보시는 이미지에서 어떤 애트리뷰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프리딕터가 이렇게 수도 레이블링을 하고 이 수도 레이블을 바탕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이퍼플레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하이퍼플레인의 노멀 벡터가 어떤 이 인도와 이런 뭐 애트리뷰트를 의미하는 디렉션이 될 수 있겠죠. 또 셀프 슈퍼바이스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중앙에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 상상된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한 이 매니플레이션 된 이미지와 간단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으로 형성된 이 이미지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서 이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렉션이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의미하는 어떤 디렉션으로 학습이 되게 되겠죠. 이쪽으로 바운드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에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슈퍼바이스 방식은 익스터널한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셀프 슈퍼바이스 방식은 앞서와 같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디렉션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의도한 방식의 트랜스포메이션만 해당하는 그런 디렉션만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논문에서는 이게 리미테이션으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떤 익스터널 슈퍼비전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툴이 필요하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인터프레터블 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저희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익스펙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담겨 있으니까 저의 어떤 애트리뷰트, 어떤 디렉션이 중요하다. 그걸 의도하고 어떤 디렉션을 찾는 거지.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 그런 관점에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떤 데이터 뭐 익스터널 슈퍼비전이나 뭐 어그멘테이션 툴의 어떤 그런 코스트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언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이런 디렉션을 찾는 메서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메서드로 넘어갈 텐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서드의 모티베이션인데요. 이런 인터프레터블한 디렉션을 찾기 위해서 이런 디렉션들이 오소구나 해야 좀 그 각각의 디렉션들이 디스팅기시가 좀 잘 되게 해서 그 각각의 디렉션이 오소구나 하는 것을 유도하고 싶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렉션들을 오소구나하고 디스팅기셔블 하면 각각의 어떤 어트리뷰트를 의미하는 디렉션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메서드에서는 디렉션의 셋을 학습하고 동시에 디렉션 간의 디스팅기시하는 모델을 조인트하게 학습하려고 합니다.
네, 전체 러닝 프로토콜인데요. 여기서 G는 저희가 프리트레인 제너레이터고요. 여기서는 끝까지 프리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업데이트되는 컴포넌트는 A와 R인데요. 그래서 A는 아까 조인트하게 합격되는 것 중에 이제 디렉션의 셋이고, 디렉션의 셋이니까 여기서 A의 컬럼 벡터들이 디렉션을 의미합니다. 그 R은 어떤 디스팅귀시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에 컴포넌트부터 보시면 보겠습니다. 이제 Z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레이턴트죠. 그래서 D 디멘션입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벡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A의 컬럼들은 D 디멘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large K는 이 디렉션의 개수입니다. 이 디렉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A는 최종적으로 D by K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은 이 디렉션의 매그니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매그니튜드를 의미하고 이 K는 A의 커전 벡터들 중에 어떤 디렉션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걸 의미하는 원합 벡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Z, 마우스가 여기로 보이네. Z는 그대로 있고 이 Z 플러스 A, 이렇게 어떤 디렉션과 매그니튜드가 곱해진 어떤 벡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이미 아는 제너레이터고요. 레이턴트 코드 들어가서 이미지 생성하고, 아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동된 이 벡터를 가지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은 R인데요. 이제 R은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미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K 햇과 입실론 햇을 내뱉는데요. 이때 이 R은 저희 이 데이터셋에 대응되는 CNN 모델이고요. 좀 디테일하게는 이 이미지가 뭐 채널 와이즈하게 컴퓨터에서 들어갑니다. 이 K 햇은 앞에서 보셨던 이 K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K에 대한 프리딕션 값이고요. 입실론은 입실론 햇은 앞에서 보셨던 입실론의 프리딕션 값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전체 objective를 보시면 이렇게 프리딕션 한 값들을 K는 인덱스였죠. 이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텀이고, 뒤에는 입실론에 대한 리그레이션 텀입니다. 이게 람다는 웨이트 코에피션트고요. 그래서 이 R이 벡터 디렉션 간의 디스팅귀시하는 모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텀이 그걸 의미하겠죠. 그 각각의 디렉션들을 잘 분류해내는 그런데 이 입실론 리그레이션 텀도 붙는데요. 왜 이게 붙냐면 이 입실론이 없으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갑자기 값이 막 튕기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이션 텀이 디렉션의 매그니튜드 값을 디렉션을 어떤 컨티뉴어스 이펙트를 주게 해서 이런 이상한 트랜스포메이션 막는 텀이고요. 그래서 이 로스텀, 제일 간단한 이 로스텀으로 이 제너레이션이 프레이즈 돼 있고 R과 A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여기 그레이디언트 흐르게 돼서. 그리고 이 A가 매트릭스인데 A에 대한 여러 가지 초이스도 있습니다. 그냥 A를 그냥 두면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A의 컬럼 벡터들을 유닛 랭스로 제한하는 거 있고, 세 번째 옵션은 A를 어서노멀 매트릭스로 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되게 임프랙티컬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텀이
이 A의 컬럼 벡터들의 놈을 되게 많이 증가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A의 컬럼 벡터들 값이 커지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더해지는 값 자체가 되게 커지겠죠. 그러면 되게 도미넌트해져서 되게 비슷한 이미지들만을 생성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옵션만 사용합니다. 제너럴하게는 이 컬럼 벡터를 유닛 벡터로만 두는 게 좀 더 익스프레시브하고 좀 다양한 디렉션이 나오는데 물론 데이터셋마다 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셋은 이 오소노멀 매트릭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만 사용해서 A를 줍니다. 여기까지가 메서드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를 왔다 갔다 해야 네. 끊겼나? 소리 들어가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네. 아까 전에 앞에 입실론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리그레이션 텀 관련해서. 입실론 관련돼서요? 이 부분 말씀하시죠? 네네. 일단 K는 원핫인 건가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덜 했네요. 여기서 K가 어떤 원합 벡터들 중에 인덱스 값이고요. 이게 트레이닝 과정 때는 유니폼하게 선택됩니다. 입실론 값도 유니폼하게 선택되고요. 근데 여기서 입실론 값이 어떤 디렉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인데 이 리그레이션 텀이 없으면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어떤 컨티뉴어스 이펙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 매그니튜드 컨티뉴어스 이펙트라는 게 뭔가 약간 핸들 같은 걸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조정했을 때 그게 뭐 리니어하게 커져야 된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약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디렉션이 있을 때 좀 되게 크게 뛰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뭐 저희가 인터프레터한 방식으로 안 되니까 약간 컨티뉴어스한 컨스트레인트를 둬서 좀 컨티뉴어스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위에 예시가 지금 로우가 두 개 있는데 저 로우가 각각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실패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하나가 안 된 케이스? 둘 다 실패 케이스입니다. 보통 앞에서 보셨을 때 이 Z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 자체는 좀 유지된 상태에서 어떤 애트리뷰트만 조금씩 변하는 그런 디렉션을 찾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엠리스트죠. 어떤 클래스 자체가 여기서는 뭔가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테크니스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갑자기 이렇게 클래스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입실론 리그레이션 텀을 안 줬을 때 그래서 이런 갑자기 변하는 현상을 막고자 리그레이션 텀을 두었다고만 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는 설명은 안 돼 있어서 뭔가 그러면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이 잘 되게 해주는 텀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을 좀 약간 컨티뉴어스하게 좀 매끄럽게 해주는 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LR이라는 게 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LR은 네. 이것도 좀 빼먹고 갔네요. 이거는 이제 K는 인덱스 값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 R은 이제 이 차이에 대한 민 에버리지 에러입니다.
이게 입실론이 그 논문에서 유니폼 샘플링을 했는데 유니폼 샘플링 할 때 값을 좀 조금씩 키워가면서 했다.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그 정도 디테일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그 정도 뭐 인터폴레이션을 잘하기 위한 텀으로만 이해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제너레이터에서 이미지가 두 장이 나오는데 R에 들어갈 때 채널 방향으로 쳐서 들어가고 그냥 K랑 입실론 햇을 같이 그냥 디멘전만 맞춰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이제 뭐 조금 디테일하게는 이 이미지가 채널 와이즈로 컴퓨트해서 데이터셋에 맞는 CNN 모델로 들어가서 뭐 맨 마지막 단에 헤드만 바뀌겠죠. 두 가지 값을 내뱉는 헤드로. 네,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A 매트릭스가 있는데, 네, 두 번째 거는 유닛 랭스를 가진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네, 세 번째 거는 오소노멀하다고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매트릭스는 그 모든 컬럼이 오소노멀하지 않은 매트릭스인가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옵션이 두 번째 옵션에서 오소고널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근데 논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소노멀이다, 오소고널이다 섞었었는데 오소노멀 같습니다. 네, 그냥 보면은 빅겐에서도 이게 동작하는 걸로 네, 보이는데 네, 지금 건드려주는 게 Z 부분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빅겐 같은 게 클래스 컨디셔널 벡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클래스별로 뭔가 매니폴드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 별로 그러니까 Z가 노이즈에 뭐 더해주는 텀이 학습될 때 어떤 거는 줌 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될 텐데 그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다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클래스별로 그 텀들을 다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그 휴먼 이버레이션도 있거든요. 어떤 디렉션을 딱 구했을 때 모든 약간 여러 또 Z들을 샘플링 할 텐데 뭐 빅게임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좀 주겠지만 그런 샘플링된 Z들에 대해서 컨시스턴시하게 적용되는가 그런 이버레이션도 있습니다. 뒤에.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제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셋에 학습된 제너레이터 모델을 페어링된 것들이고요. 이거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했습니다. 뭐 애니미 페이스는 뭐 애니 캐릭터 얼굴 데이터셋이고 살라베이는 어떤 유명인들 얼굴 사진들 모으고 또 이 스펙트럴 넌 겐하고 프로겐 이 두 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겐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방식이 좀 다른 거고요. 근데 빅게는 좀 다르게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이 겐 구체적인 아키텍처는 다루지는 않는데 궁금하시면 아래 레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버레이션 매트릭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RCA는 뒤에서 아까 리컨스트럭터가 K 인덱스를 내렸죠. 거기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액큐러시를 의미하고 MOS는 이게 휴먼 이버레이션인데요. 두 가지 한 11명의 뭐 ML3V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H가 있는데 디렉션이죠. 모든 다른 Z들에 대해서 컨시스턴시하게 적용되냐. 그리고 H가
쉽게 해석될 수 있냐, 싱글 팩터로 작용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요. 이 두 가지 물음에 둘 다 맞다고 하면 1점을 주고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별레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리설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로우에 랜덤 코디네이트 아워스가 있는데 아워스는 A 유닛 벡터로 할 건지 뭐 오소노말 매트리스 할 건지 그런 초이스 그중에 잘 된 것들을 뽑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랜덤은 A가 완전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고 업데이트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컬럼 벡터들이 다 랜덤이니까. 코디네이트는 A가 이때는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들에 대해서 매트릭을 재봤더니 뭐 우리 게 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MOS가 뒤에서도 다시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셋마다 라이즈 K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라이즈 K마다 평가자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받습니다. 라이즈 K가 한 100개, 디렉션이 100개 있다고 하면 100개의 질문에 대해서 100개의 초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밸루에이션이 측정돼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게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 아워스랑 걔네들. 그래서 엠리스트 결과를 보시면 뭐 thickness 뭐 이런 애트리뷰트들 다 디스탱탱글해서 이런 디렉션을 잘 구한 것 같고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는 트레이닝 하면서 스텝이 증가할 때마다 처음에는 완전 랜덤한 디렉션인데 이렇게 점점 더 thickness를 의미하는 디렉션으로 출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뭐 NF페이스인데요. 뭐 레드니스 뭐 이런 헤어 디렉션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바뀌었네요. 안경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보였다고 하고 또 셀럽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했네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스킨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 스킨이 증가하면서 뭐 수염도 같이 자라나는 것 같아요. 약간 완벽하게 디센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완전 안슈퍼바이즈 방식이니까 완전 저희가 느끼기에 완전하게 디센생을 된 것 같진 않아요. 뭐 얼굴도 좀 더 작아지고 그리고 프로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뭐 레이턴트 코드가 얘만 좀 512로 가장 높아서 레이턴트 코드 디멘션이 510이고 얘 자체를 이제 라이즈 K로 두면 디렉션 자체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되게 중복되는 디렉션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밸류가 떨어져서 뭐 K를 200개로 줄여줬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빅겐을 보시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주목할 점이 이런 백그라운드 블러나 백그라운드 리무버 같은 되게 유용한 디렉션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보면 이거 자체를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리무버에 대한 디렉션을 가지고 얻어내고 이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 위 로우가 생성된 이미지고 두 번째 로우가 백그라운드 리무버 H를 적용한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 맨 아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얻어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 그냥 스트레칭 하면 이런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채널 와이즈하게 뭐 0부터 255인데 얘네들 0부터 1로 두고 하얀색일수록 255니까 1에 가깝겠죠. 1에 아닌 것들은 이제 추로를 해서 이런 마스크를 생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디렉션이라는 게 네, 학습하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저렇게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휴리스틱하게 디자인한 게 아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서 약간 디스커션 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지금 백그라운드 리무벌 할 때는 디스인탱글을 잘 하는 거가 아까 네. 그 셀럽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디렉션이 움직이는데 사실 스킨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도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아까 그 A 매트릭스가 오소노말한 매트릭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유닛 랭스로만 구성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두 번째 A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백그라운드 리무벌은 그 오소노말한 A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페이퍼에서는 그 A 자체를 오토노멀하게 둬서 무조건 이게 잘 디스탱글 된다. 그런 거는 잘 발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로 유닛 랭스로만 제한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완벽하게 디스탱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된 건가? 사진이 안 보이고 사진이 안 좀 적나요? 그런 영향은 좀 적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페이퍼에서. 꼭 오소노말 컨스트레인트를 둬서 뭐 디생팅을 잘 됐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약간 그쪽에서 주장한 거는 RCA accuracy 자체가 높으면 디생팅을 잘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 네.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올소노말리티를 보장할 수 있게 다시 뭔가 바꿔주는 건가요? K가 업데이트. K에 해당하는 디렉션을 업데이트 할 때, 학습 아, 과정에서. 이게 코드를 보니까 네. 뭐 유닛 랭스로 제한할 때는 A가 업데이트 되고 뭐 A가 또 그 안쪽에 그 EK랑 이플론이 곱해진 게 안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잖아요. 그 전에 유닛 랭스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A 자체를 오소노말 매트릭스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수강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네네 업데이트 되고 다시 그런 거를 다시 매트릭스 A를 조정하고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드는 생각이 네네. 그러니까 512 레이턴 스페이스가 512 디멘전일 때 200개의 K를 두고 실험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약간 이니셜라이즈 되었던 그 올소노말한 관계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받았어도 그 업데이트 스텝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은 네네. 그 올소노말한 방향이 수백 개가 더 남은 거거든요. 512 디멘전이었으니까. 근데 디렉션 200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소노말한 방향이 엄청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다른 방향이요? 네. 오토노말 하지 않은 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네. 움직일 수 있겠네요. 아니, 여보세요? 그게 저기 널 스페이스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베이시스 200개밖에 안 쓰니까 널 스페이스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널 스페이스 방향으로는 업데이트가 되냐가 질문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었는데, 널 스페이스. 어, 음, 널 스페이스 관련 좀 끄적여 봐야겠네요. 막 와닿진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 인탱글된 어떤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거기에서 다이렉션을 찾는 문제인 거잖아요. 아, 네. 이미 인탱글된 그 제너레이터 들어가 이제 Z 자체를 네. Z 안에서 어떤 디렉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소 오늘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좀 인탱글된 다이렉션을 찾고 싶은 거긴 한데 이게 애초에 그냥 인탱글돼서 들어가 있던 어트리뷰트들이라면은 이거를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이턴트 자체가 이미 인탱글 돼 있는데 그 오소노멀한 디렉션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애초에 인탱글 된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뭔가 피처가 막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완벽하게 인탱글 되지 않았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인탱글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보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으로는 이 디렉션 자체를 한 방향으로 구하지 않고 약간 여러 번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접근도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 여러 번 바꾼다는 게 지금은 각각의 그 프론트 페이스가 렉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리니어리하게 어해서 그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Z에서 어떤 디렉션하고 매그니트가 곱해진 어떤 벡터가 그냥 더해지고 끝나잖아요. 제가 다른 메서드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게 그냥 벡터 하나로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좀 있던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넌리니어하게 좀 이렇게 바꾸면서 가는 게 이런 메소드가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동일하게 스페이스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고 저 펑션만 찾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인탱글드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니까 얘 자체 풀체인드 제너레이터를 그냥 프리즈 해놓으니까 레이턴트 자체를 해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F들을 뭐 배우는 거라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문예빈 학생에게 동의를 하는 게 어떤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라인이나 어떤 논리니어한 라인 상에서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딱 그 변하게끔 존재하는 그런 라인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리니어하고 논리니어의 어떤 이 트래젝토리가 있는데 저 피규어에서 거기에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길이든 베스트 패스를 찾아서 갔을 때 단 하나의 어트리뷰트만 계속 변하게 만드는 그런 애가 존재를 하는가 그러면은 그게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레이터 스페이스의 어떤 한계는 있고 그 한계 내에서까지만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스엔탱글먼트를 할 때 결국엔 어트리뷰트가 두 개가 동시에 섞인 게 이렇게 되면은 뭐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어트리뷰트가 동시에 바뀌는 걸 대비해서 그래도 뭐 한두 개의 어트리뷰트만 바뀌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디센탱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어트리뷰트마다 어사인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디센탱글먼트까지 가는 게 진짜 디센탱글먼트인 것 같은데
원슈퍼바이즈 방법만으로도 이게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약간의 몇 개의 지금 이 언슈퍼바이즈 방법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놓고 그 방향이 그래도 10개, 뭐 100개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아니라 그래도 한 2개, 뭐 1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됐으니 거기서 한 번 더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들에 대한 방향성만 다시 한번 리파인을 하는 그런 과정? 디센팅글을 다시 해내는 과정? 그 과정이 있으면은 조금 더 뭔가 파인 튜닝 아니면은 뭐 퓨샷 트레이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센팅글먼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디스커션에도 이런 디렉션들 자체를 좀 대칭적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다시 분석해보는 그런 것도 좀 그냥 이렇게 퓨처워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소노멀리티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냥 낙서하듯이 그린 건데 이런 각각의 색깔의 어트리뷰트를 의미하는데 이게 오소노멀한 디렉션들은 이게 뭐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실험적으로 오소노멀한 게 모든 데이터셋에 그렇게 좋게 적용하지는 못했다.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왔던 것 같고 차라리 그래서 디렉션을 하이어키컬하게 가져가든 아니면 좀 넌리니어하게 가져가든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험 결과 네. 이어하게 데이터만 찾아서 거의 90% 정도는 구별을 네, 잠시만요. 여기요. 네. 근데 저렇다는 거는 우리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뭔가 의도를 갖고 학습시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터프리터를 하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디렉션만 가지고 리니어하게 봤을 때도 90% 정도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꼬여 있지 않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거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건가? 뷰로 치고 밑에를 봐야 계속 보는 거. 밑에는 위의 액큐리시 자체는 이제 A의 컬럼 벡터들이 네. 구별되는 그런 컬럼 벡터요? 네, 컬럼 벡터 잠시만요. 컬럼 벡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의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미치는 건 아닌데 네.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어떤 디렉션인지 맞추는 거는 90%가 이 얘기잖아요. 그 R이라는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이미지를 보고 네. 어떤 K에 해당하는 그 방향인지 맞추는 거는 90%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사람이 인터프리터블한 거랑은 다르긴 한데 K를 네. 맞추는 거랑 어트리뷰트가 디센팅글 되는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같진 않죠. 네,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같진 않은데 어떻게 디센팅글 베이스를 맞추기가 좀 쉽긴 하네. 역으로 나가게 있는 거는 이미 그 디렉션이 인터프레터블 하게 디센팅글 돼 있으면 그 RCA 값은 높을 것 같은데 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A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 A를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뒀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잘하는데 이제 생성된 트랜스포메이션 된 이미지를 봤더니 다 그냥 똑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클래스가 같고 어트리뷰트가 변하는 느낌인데 셀러베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 스킨 발라주는 거 그냥 아예 다른 사람 아, 네. 그래서 뭔가 저 매트릭을 보고 어트리뷰트가 잘 인텐글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밸리데이션 자체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매트릭을 테이블에다가 두 개를 한 번에 미노피언 스코어하고 RCA하고 두 개를 같이 놓은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RCA 하나만으로는 문예빈 학생이 지적한 대로 이거는 아무것도 나타내는 게 아닌데 구분성이 있다는 걸 나타냈고 그럼 구분성이 실제로 어트리뷰트하고 연관이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 민 오피언 스코어로 보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테이블 하나로 돼 있고 이게 따로따로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볼까요? 네? 그냥 안 들려서 그쪽 네. 네, 동의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거를 더 잘 이밸류에이션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블러 디텍터 아니면 뭐 트랜슬레이션 디텍터 뭐 로테이션 디텍터 이런 애들 기본적인 어떤 디센탱글먼트의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고 있는 기본 엘리먼트 몇 개를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걔네들 가지고서는 뭔가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뭐 몇 개, 이런 어트리뷰트 몇 개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내는 게 좋은 이밸류에이션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런 어트리뷰트 디텍터들을 각각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단한 방법이라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걸 이밸류에이션 할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죠.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로우는 이제 생성된 그냥 Z가 들어가는 생성된 이미지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밸루에이션도 해봐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신테시스하고 트레이닝 하는지 보시면 여기서는 ECSSD 데이터셋이라고 이거는 이제 Serenius의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이고요. X가 이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클래시파이어 지나고 그럼 수도 레이블이 생성되겠죠. 이 수도 레이블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다 하나하나 탑5로 레이블을 줘서 가장 빈번한 25%, 탑 25%들을 C를 뽑습니다. 이 C를 뽑는 이유는 아까 빅게임이 컨디셔널 게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Z가 들어가고 이 샘플링, 이 सब셋 C가 빅게임에 들어가서 그냥 제너레이트한 데이터가 있고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가 되고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적용한 이 트랜스폼된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가 나오고 앞에서 보셨듯이 스트레스로링 하고 마스크를 생성하죠. 그럼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되고 이제 이게 아래쪽이 레이블이 되면서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신테시스 데이터로만 학습 진행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맨 위쪽이 ECSSD 데이터셋 그 오리지널 이미지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학습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결과고 아래가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빅게임이 이런 MA 로스, 이 오리지널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 예측한 세그멘테이션 간의 에러죠. 이게 뭐 이런 값을 나왔고 여기서 좀 컴페티티브 하다고 하는데 보시면 다른 논문에서
여기 안 나와 있고 다른 논문에 있더라고요. 왼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MA고 낮을수록 좋은 거고 앞에서 0.099 나왔는데 여기 십자가 모양이 믹스 프로비전 모델입니다. 0.099 뭐 똑같다, 뭐 컴패티티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메소드들은 다 슈퍼바이저 방식입니다. 확실히 근데 여기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완전 합성한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을 했다. 그래서 뭐 같은 조건 하에 있는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에버레이션이 있는데요. K를 좀 늘려가면서 뭐 실험을 해봤더니 뭐 너무 작은 K는 인페리하고 K가 증가할수록 또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하는 클래스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RCA 밸류는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MOS를 다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K, 뭐 디렉션, 이미 정해놓은 최대 디렉션이 16개가 있다 했을 때 각 디렉션에 대해서 2가지 질문씩 받고 뭐 그 중에 8개, 8개가 되게 리즈너블 한다 하면 16분의 8 돼서 이렇게 MOS 매트릭이 측정됩니다. 또 뭐 람다에 대한 에버레이션도 있고요. 여기서 람다는 이 리그레션 텀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죠. 그래서 익스트림 하면 또 잘 안 되고 0으로 가면 아예 이게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티뉴어스한 이펙트가 없어서 한 번에 팍팍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너무 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못하니까 되게 비슷한 이미지들만 생성된다.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익스페리먼트고요. 네, 결론은 최초로 언스파이스 메서드를 사용했고 어떤 그냥 기존의 오프더쉘프 프리트레인 제너레이터를 가져다가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프레터블한 디렉션을 좀 찾았는데 기존에 없던 디렉션도 찾았고 또 뭐 백그라운드 리브럴 같이 좀 익스텐스한 슈퍼비전이 있어야 하는 그런 디렉션 또 언스퍼바이즈 방식으로 찾았다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스태틱 데이터로만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학습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인데요. 이제 이 페이퍼에서 장점, 단점을 둘 다 언스퍼바이즈 어프로치로 넣는데 뭐 장점은 슈퍼비전이 없고 많이 필요 없고 뭐 어그멘테이션 툴이 많이 필요 없다가 되겠지만 단점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언스퍼바이즈 방식으로 K가 달리하고 엡실론과 달리하고 이렇게 두면 좋은 디렉션 나오겠다. 약간 기도하는 그런 언스퍼바이즈 방식으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실험을 많이 돌려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제너레이터 뭐 라지 스케일 제너레이터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단점으로는 또 MOS 매트릭 자체가 이쪽이 매트릭이 되게 정석적인 매트릭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밸루에이션 매트릭도 좀 정석적인 게 좀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아까 어떤 디렉션 간의 하이어리컬한 어프로치가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널리니어한 디렉션이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들이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디스커션 할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 논문 근데 진짜 실험을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하나의 실험에 대해서 익스텐시브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실험을 엄청 많이 해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그냥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재밌었던 논문인 것 같아요. 혹시 코멘트나 뭐 질문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 부분이 되게 인터레스팅 했는데 우연히 발견을 한 거지만 되게 좋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신테틱 데이터를 가지고만 트레이닝을 하기보다는 뭔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하는데도 그 레이턴트 인벌전, 그 겐 인벌전 뭐 이런 걸 해서 레이턴트 코드를 얻어낸 다음에 이런 접근을 해서 뭔가 슈도 레이블링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보여서 되게 인터레스팅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디렉션 H가 정말로 이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에 엄청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좋은 방향이냐 이거를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놓고 나중에 연구할 때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료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또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언스퍼바이즈 방식도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개 설정하고 좀 디렉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의 파이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다양한 있을 거. 네, 저는 불과해서 줘서 네, 디자인하는 게 좀 더 어플리케이션적으로는 합리적일 것 네, 같아요. 연구 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음. 트위터에서 보고 나서 시간 건 아는데 그 트레이닝 할 때 아까 그 어떤 캐릭터 얼굴도 있었고 사람 얼굴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양이 얼굴도 있을 거고 데이터셋 중에 네. 그거가 이제 겐 트레이닝이 끝나고 이 겐의 웨이트를 좀 인터폴레이션 하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프리시하지 때 않고 그냥 그것도 뭔가 인터폴레이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겐의 웨이트를 각각 고양이 얼굴, 사람 얼굴, 저런 애니메이션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캐릭터 얼굴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초기 값이 같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폴레이션이 되려면. 그래서 저런 디센탱글먼트 혹은 그러한 부분도 이 초기 값에 따라서 다 다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값에 따라서 그 이제 어느 조금 뭔가 디센탱글 되는 그러니까 인탱글 되는 것도 다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런 걸 보니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뭐 셀럽이랑 프로 겐에서 학습한 디렉션이 다른 겐에도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네. 좀 더 말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